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소아과 의사 시우맘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깨고 잘 달래지지 않고 우는 일이 최근에 심해졌다면 철분이 부족하진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1에서 2세에서는 56.1%, 3에서 5세에서는 48% 철분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어요. 철분은 산소 운반, DNA 합성, 세포 호흡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 뇌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영유아 시기에는 철분 섭취가 특히 중요하고, 결핍이 있을 때는 수면장애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해요. 생후 6개월까지는 철분의 필요량이 많지 않은데요. 엄마 뱃속에서 저장해둔 철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이 저장철이 소진되어 철분 섭취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통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철분을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철분은 햄철과 비햄철로 구분할 수 있어요. 햄철은 철의 프로토포르피린이라는 분자가 결합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육류와 해산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고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비햄철은 콩, 채소, 곡물 등 식물에 들어있고 햄철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낮아요. 그럼 철분이 높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햄철의 공급원인 육류와 해산물을 먼저 볼게요. 소고기에 철분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있죠? 특히 굴, 홍합 등의 조개류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비햄철 식품들을 볼까요? 콩은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렌틸과 콩으로 만든 식품인 두부, 녹색 채소인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통곡물인 퀴노아와 기리도 철분을 섭취하기에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곡물의 철분 함유량을 비교해 볼게요. 정제 곡물보다 통곡물의 철분 함유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유식부터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철분을 잘 먹기 위한 방법. 첫 번째, 햄철 식품을 충분히 먹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햄철은 비햄철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고기나 해산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해산물은 수은 수치가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해산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비햄철은 햄철 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다. 비햄철은 다른 식이성분들에 의해 흡수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시금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은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폴리페놀 등을 가지고 있어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때 햄철이 풍부한 붉은 고기, 해산물을 같이 먹거나 비타민C의 함유량이 높은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으면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식으로만 철분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철분의 생체 이용률은 5에서 12%이고 육류나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때는 14에서 18%입니다. 낮게는 1.2배, 높게는 3.6배까지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와 해산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이렇게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철분 결핍은 IQ 저하, 학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생애 초기의 결핍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이들의 철분 결핍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시우의 식단을 좀 더 신경 쓰게 되었는데요. 맛도 있고 철분이 듬뿍 들어있는 라구 소스는 시우의 최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요리를 해야만 철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금치 무침과 불고기, 잡곡과 소고기 브로콜리 볶음밥 등등 적당한 재료로 조합만 잘하면 평소에 먹는 모든 요리가 철분 영양식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영양 정보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오늘도 행복한 육아 되세요.